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빙즈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이유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 빠지는데 예.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78% 하락,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중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 2조 4천억 원,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 2조 8천억 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 작살이 나오고 있고, 선물 시장도 하방이었어요. 그냥 완연한 하방 시장이 빌드업 된 시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달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나 이게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 준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맞아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이죠.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발 이슈가 또 확정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 버리면서 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거 모든 사례에서 전쟁이 나와줬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벌었어요. 전쟁이란 키워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키워드 자체는 해소가 돼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빈번한 전쟁 사례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키워드가 왜 나와줄 수밖에 없냐면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선거가 달려 있어요. 미국 대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액션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느 정도 빌드업이 다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만큼 더 유지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동안 나와주지 않았었던 이슈 중 하나가 결국 뭐냐면 확전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중동 확전 이슈. 그러나 이 중동 확전 이슈 자체가 이번에 발발이 되면서 시장에 타격을 줬고, 그로 인해서 빠졌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우려감으로 빠진 수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마이너스 10이 넘습니다. 즉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그 재료는 나와줘 버린 거예요. 그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빠져봤자 한두 번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한민국 시장이 쭉 빠졌었던 그 이유는 결국 두 가지였잖아요. 중동발 이슈, 그리고 금리 이슈. 근데 금리 이슈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하를 하면 역사상으로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 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이 됐었을 때. 왜냐하면 단행을 했는데 어떤 경기 지표가 드라마틱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되려 금리 인하를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잠깐만, 중동 이슈발 악재 그러면 나올 거 어느 정도 다 나왔네? 핵전쟁 안 하면 사실 미사일 쏘고 그런 거는 서로 쐈으니까, 예. 서로 몇 발 더 쏜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수가 더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단기 충격만 있을 뿐이지 적응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금리 이슈도 마찬가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 한번 더 촉발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 이거 근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 대신에 금리 인하하면 지수가 빠질 건데 금리 인하가 늦어졌어? 재료가 더 길어진 거네 라고 해석을 하신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락장에 오면 이성을 좀 제대로 찾고 투자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 좀 시킨다고 이렇게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보여줄 때에는 내가 선정한 기업, 내가 그동안 발굴해낸 기업, 이럴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해야 돼요.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다시 한번 악재가 소멸되고 지수가 올라갈 때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면 계좌에 마이너스에 찍힐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투자자가 다 겪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그러한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하고 내가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돈을 버는 게 이 주식시장의 생리이자 구조다. 내가 마이너스 15% 못 견딜 거면서 플러스 20%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어느 정도 악재도 다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은 종목에 대한 브리핑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허브인제TV 주도주 체험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에코프로 머티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날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